애착에 대한 이론은 관계의 불안정성에 큰 단서를 줍니다. 애착 이론은 나의 관계 패턴은 어떤지, 불안정한 관계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걸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게임 캐릭터인 당신은 당신이 가진 무기나 도구를 이용해 게임 속 세상을 탐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인물을 만나고 사귀거나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장소에서 임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험을 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잠이 오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인물을 만나면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험을 멈추고 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치거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야 하는 베이스 캠프 같은 장소가 꼭 있죠. 그곳에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상처를 치료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장비와 무기를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의 레벨이 낮고 생존 능력이 떨어질 때는 베이스 캠프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갔는데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면 더더욱 불안할 겁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게 되겠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당신은 세상을 탐험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적을 만들고 내 공간을 멋지게 꾸밉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또 더 재밌는 놀이를 하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분명 설레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험을 하다 보면 당신은 일과 사람에 지치고 상처받고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몸과 마음 모두 편해지고 싶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향합니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유구한 전통을 가진 베이스 캠프입니다. 따뜻한 밥, 푹신한 침대,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잠옷, 따스한 샤워는 우리의 육체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따뜻한 밥 앞에 앉아있는 상대의 말이 너무나도 차갑다면 어떨까요?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까칠하고 폭력적이고 냉담한 말과 행동을 마주해야 한다면요? 혹은 내가 오건 말건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하다면요? 관심도 반응도 존중도 나에 대한 지식도 없다면요? 우리는 위장이 비어 배고프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배고프기도 합니다. 궁궐 같은 집에 호화로운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어도 정서적으로도 안정돼야만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모험 중에 내가 다친 상처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하며 고통에 공감해 주길 바라고, 그 적을 멋지게 물리친 이야기를 하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알아줬으면 바라고, 내가 요새 가장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하며 그걸 들어주길 바라고, 요즘 관심 있고 재밌는 분야를 말하며 같이 흥미있어 해주길 바라고,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고, 요새 고민이 되는 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 주길 바라고, 스스로도 부끄러워 말하기 싫을 때 물어봐 주고 괜찮다고 해주길 바라고, 모험하고 와서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걱정해 주길 바라고, 혼자서는 버거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해 주길 바라고, 화나거나 우울한 기분을 알아주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수용해 주길 바라고, 무관심하지 않고 나에 대해 알려하고 물어봐주고 들어봐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베이스 캠프에서 정서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히 쉴 수 없다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믿고 마음을 비빌 구석이 없으니 세상을 마음 놓고 모험할 수 없습니다. 푹신하게 마음을 쉬게 해주는 곳이 없으니 조금만 마음을 움직여도 마음이 금세 피곤하고 지칩니다. 베이스 캠프가 든든하고 항상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있어주면 덜 걱정되고 덜 불안해하며 자유롭게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의 정서적 베이스 캠프는 친밀한 관계를 빗댄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는 심리학에서는 안전기지라고 불립니다. 애착은 독립과 의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모험하는 동안 내 뒤에 든든한 누군가 있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게 없다고 느껴지면 불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애착이라는 건 애착 대상과 특별한 정서적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관계가 멀어지거나 손상되면 회복하려는 행동도 모두 포함합니다. 애착 대상은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주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 같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지만, 성인이 되면 연인, 배우자, 친구, 자식, 심지어는 신이나 가상의 인물도 될 수 있습니다. 애착 욕구라는 건 애착 대상과 몸과 마음이 가까이 있으려 하고 연결되어 있으려 하고 손상되면 회복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애착 유형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애착의 시작은 어릴 때 맺은 양육자와의 관계이지만 애착 유형은 성인이 되어서도 연인이나 배우자 같은 깊고 친밀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의사소통 방법, 문제 해결 방식, 가치관, 말투, 이런 문화와 습관의 영향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부모라는 내 인생의 첫 친밀한 관계에서 맺은 관계 패턴은 그 후의 인간관계에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세상에 나와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애정결핍으로 오는 심리적 괴로움으로부터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관계 패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패턴에는 상대에게 기대는 걸 너무 피하는 방식도 있고 상대에게 너무 집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릴 적 부모와 당신이 처음으로 맺은 관계의 패턴과 유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애착 대상인 부모와의 애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현재 애착 대상과 지내며 하는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 형성된 관계 습관도 오래갑니다. 나와 습관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보거나 나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적 습관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삽니다. 자기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습관이 본인에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도 모른 채요. 애착에 대해 모르면 내 관계 패턴과 무의식에 나도 모르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알면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